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주가는 이제 18만 5천 원대 지지가 가장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흐름이고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11월 달 그 금리 결정이 내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건데요. 성장주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은 이제 밑단까지 좀 내려갔다가 이제 중심권 가격이 이제 18만 5천 원대 위에서 일단 마무리가 일단 되었죠. 이 기사들 보시게 되면 관련 기사에서 이 셀트리온 제약에 이제 100억 관련되는 법인세 소송 관련되는 부분은 이 3심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종 일단 승소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100억대 관련되는 법인세 소송이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관할 세무서였던 역삼 세무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에 부과를 했던 어떤 부분들인데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반발해가지고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손을 들어줬고요. 원고 송송이었고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최종적으로 성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떤 이제 크게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반대의 어떤 상황이 된다라면 영향을 좀 주겠죠. 그리고 이제 고덱스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기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 매출이 한 20% 차지하는 이 고덱스 캡슐이 계속 이제 향후에도 이제 블록버스터 입장을 유지하면서 현금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약가가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후발 의약품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면 이제 후발 이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고덱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이후에 이제 대웅제약의 우루사를 제끼고 넘버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1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7개의 성분의 어떤 복합제입니다. 그래서 동등성 입증이 후발 의약품이 상당히 힘들고요. 이 개별 성분의 원료 의약품의 등록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약간은 인하되었습니다만 당분간에도 이 2019년도에 특허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후발 의약품제 개발에 나서는 지금 업체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고덱스 관련되는 이 블록버스터 입장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으로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좀 더 보면 이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작년도 결산을 이래 보면 1조 정도 이상의 현금 자산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이 합병의 어떤 대비라든지 작년 연말 10월달 이후부터 주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그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올해 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을 상반기에 많이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이제 재무적으로 순현금 기조를 갖추고 있다가 올해 지금 순차입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조 원의 어떤 육박했던 현금 자산이 이제 상반기 이제 재무 활동에 관련되는 이제 자금 유출로 한 5천억 이상 이제 소진되었다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입금이 600억 정도 늘었다는 건데 이 현금 흐름표에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재무활동, 투자흐름으로 현금 유출입을 따져가지고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기초에서 이제 기말 계산을 하는데요. 이 자기 주식 취득이라든지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에 관련되는 현금 유출입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니까 회사가 이제 돈이 나가는 거죠. 회사 밖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 3,700억 정도 현금을 썼다.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의 대부분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6월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이제 작년 연말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한 5천억대로 이제 줄었다는 그 말이죠. 전년 말에 한 1조가 넘었던 어떤 현금 부분들이 이제
절반 이상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차입금 관련되는 부분들은 단기 차입금이 607억 정도 늘면서 좀 늘면서 이 마이너스 이제 5,600억 정도의 순현금 기조가 순차입으로 지금 전환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이제 뭐 201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셀트리온이 2015년도면 램시마를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역할을 한참 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현금성 자산이 1,000억대죠. 그래서 2016년도면 이제 미국의 이제 FDA의 램시마가 이제 허가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보면 이게 많이 팔리니까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어떤 점유율이 올라가서 현금성 자산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2018년도까지 늘어나고 그 뒤에 이제 헬스케어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2019년도 이제 재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금성 자산은 늘었고요. 자, 2020년도, 2021년도까지 보면 이 당시 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좋아지면서 현금성 자산이 1조까지 늘었죠. 1조까지 이제 늘면서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란 말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한 5년 동안에 재무 안정성이 상당히 이제 좋았다가 이제 반기 끝나고 나서 현금 자산이 이런 어떤 재무 활동으로 돈이 좀 이제 유출되면서 다시 이제 순차입금 상태로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단기 차입금이 이제 작년 연간 대비해서 좀 늘었죠. 예. 그래서 뭐 회사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한 건 없는데 단기로 이제 뭐 대여하는 차입금이라든지 유동성 장기 부채 이건 뭐 큰 흐름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으로 주주하는 정책이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으로 돈이 이제 대부분 쓰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세 번의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했어요. 낮은 가격에 일단은 뭐 상반기 했으니까 예, 1월 달에 1,000억, 2월 달에 800억, 또 5월 달에도 700억대 규모로 하면서 한 2,500억대가 이제 넘으면서 했죠. 그리고 이제 주식 배당만 하다가 이제 현금 배당도 했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재무 활동으로 이제 돈이 좀 유출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2020년도 말에 이제 뭐 38만 원대까지 갔다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14만원 밑에까지 좀 떨어졌다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라든지 현금 배당 관련되는 부분을 하면서 8월 달에 21만 5천 원대까지 저점 대비해서는 한 50%까지 반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9만 원대에서 20만 원을 좀 하다가 지금 이제 18만 원대 중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R&D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상반기에는 좀 이 부분도 좀 위축을 좀 받았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1259억 정도 순유출로 해서 상반기가 뭐 올해 투자는 전년 대비해서 좀 소극적인 어떤 흐름인데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 나설지 여부는 뭐 결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전에 이제 2017년, 18년 코로나 이전까지는 항상 이제 주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했는데 작년부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엇박자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셀트리온인데 조금 이제 시각이 회사에서도 명쾌하게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드러나 있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볼린저 밴드 태깅을 하다가 어제 이제 밴드 상한선을 좀 이탈했죠. 그래서 이제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가격으로 보면 제가 이제 한 18만 5천 원대가 이 16만 원대에서 이 19만 4천 원대까지 올렸을 때 이 어떤 상승의 흐름 ADX 지표를 보시게 되면 5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다시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18만 5천 원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지되는 선에서 조정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야
이 19만 원, 20만 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을 넘어가는 흐름으로 이 연말까지 가야 이 내년도 내후년까지 어떤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좀 뭐 등락을 하더라도 가격을 지키면서 가는 흐름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 좀 너무 뭐 어이없이 지지 없이 그냥 그대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장중에는 어제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또 다시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어제 이제 양매도로 좀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외국인들이 이제 8만 주 정도 매수하고 기간은 좀 매도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매수했던 대거 어떤 매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는 어떤 매도는 아니었죠. 뭐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공매도는 전일보다 좀 늘어났습니다만 이런 어떤 수급이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어떤 상승 흐름들 일봉상의 추세 흐름들을 깨지 않으면서 내일 시장에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하겠죠. 연준의 어떤 결과 이후에 다시 이제 19만 원대, 20만 원대로 가는 어떤 흐름의 어떤 이 거래량과 더불어서 가는 흐름, 이 흐름이 나타나는지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